자, B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전설의 B 소장님, 오늘은 주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예고했던 대통령 부인.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더라도 혼자 가시게. 자, 들어가 볼까요? 네네. 제클린. 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이것도 그 구도를 그대로 따라했고, 네네. 미국에서는 무슨 전통이냐면, 대통령이 여성과 관련된 법안에 서명을 할 때, 그 옆에 부인이 쓰는 전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거든. 그리고 여긴 비행기 아니잖아. 네. 이거는 뭐, 자식을 내려다보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참. 하여튼, 자,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우연인가 싶을 텐데, 네, 너무 많습니다. 이 옷은 네. 진짜 똑같죠. 행사의 성격도 똑같아요. 네네. 인터넷 뒤져보면, 제클린을 이렇게 모방한 네. 이런 것도 많고, 이것도 뭐, 야. 예. 또 오드리 헵번 이렇게 흉내낸 것도 있고, 유명한 모델 올리비아 팔레르모인가 맞습니다. 그런 분 흉내낸 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나 다 대권을 열망했죠. 동기가 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원했던 것은 힘을 상징하는 권력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분석 결과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분석하셨죠. 네네. 네. 물론 이제 누가 이제 시켜서 등 떠밀고 이런 것도 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강력한 권력욕 때문에 대권을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김건희 씨는 좀 틀려요. 인정, 욕망이 이제 대권을 원하게 했다고 좀 봅니다. 저런 식으로 옷을 계속 입고 이러는 거는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얼마나 해보고 싶었을까요?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많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클린이 저런 거 입었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김건희 씨가 어렸을 때든 언제든 간에 저런 장면들에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고 저걸 꼭 해보겠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네, 대권까지 올라가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는 대권의 의미가 이 힘의 과시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돈도 있겠죠. 이제 있겠지만. 돈도 있겠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삐! 관심, 인정,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훨씬 중요한 동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방이 대권을 잡기 전에는 별로 없어요. 대권을 잡고 나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전에 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제클린 옷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 상태에서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네. 이 옷을 입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옷을 맞습니다. 더 장면도 마찬가지고. 그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겠습니까? 이건 대통령 부인이 돼야만 연출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대통령을 아래로 내려보는 네. 장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어야 가능한 거죠. 옷도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행사의 성격까지 따져서. 그렇죠. 이 옷을 아무 때나 입은 게 아니에요. 네네. 행사의 성격까지 따져서 같은 행사에서 거의 똑같은 옷을 입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 열망이 강한 분인데, 김건희 씨의 모방의 특징은 아동기 모방이라는 건데요. 아동기 모방. 왠지 위험할 것 같다. 명칭이 위험하게 들려. 아동기 모방의 특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게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또 하나의 특징은 내면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외적인 걸 모방합니다. 말투, 행동, 걸음걸이, 옷차림 이런 걸 모방하죠. 반면에 이제 성인들의 모방은 창조적 모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따라할 것들을 받아들이되 자기가 재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화해서 자기식대로 모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조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은 상대방의 내면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런 걸 모방해야 되는데, 이제 김건희 씨 보면은 완벽한 아동기 모방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안 들린다. 복사해서 붙이기, 옷도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이제 모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아동기 모방을 하고 있을까? 어른인데. 일단 이 모방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의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또는 공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돈 없을 때 비싼 거 보면, 와, 저거 정말 갖고 싶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잖아요. 드디어 내가 이걸 샀구나. 드디어 가졌다. 근데 제가 볼 땐 김건희 씨에게 이 아동기 모방 현상은 그 징표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장면들 해보는 거야. 대통령 2번 할 것도 아니니까. 빨리빨리 다 해봐야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다시 말해서 창조적 모방을 하면, 제클린 옷차림을 자기 식대로 소화해서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 위험하다. 그런 게 있다면 창조적 모방을 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뺏겨야 된다. 그냥 그대로 뺏기는 게 안전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도 창조적 모방을 못하는 아하. 것 같습니다. 자라나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제클린은 들어와 있었을 것 같고, 확실히. 그거를 그- 이제 지금 해보는 거죠.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 네. 그걸 그대로 드러나면 취약하니까 네. 요걸 커버할 수 있는 모델을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 모델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클린인 것 같고 네네네.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모델을 베낄 사람을 찾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찾든지 이미 다 기억돼 있든지. 그 옷도 보면은 유명 모델이 입었던 옷, 똑같은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으면 그대로 베끼기 싫거든요. 그대로. 네. 그대로 입기 싫은데 그걸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동기 모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근원이 자기 만족에 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베껴서 하는 것을 더 그게 남이 되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듣다 보면. 김건희 씨가 모방한 사람들 보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죠. 사회적으로 헌신 봉사에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자 뭐 이런 여성들을 모방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이 됐을 때의 그 기쁨, 내가 드디어 그 자리에 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경우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죠. 도구.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선택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드디어 됐기 때문에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네, 좀 힘들더라도. 그런 관계를 상정하고 유출해 본다면 네. 청와대 용산 이전은 누가 결정한 걸까요? 저는 주요 의사결정을 거의 김건희 씨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일단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배 피지배 관계에 가깝다. 야, 대통령하고 어떻게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맺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이성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변수가 다른 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자가 되고 여성이 피지배자가 된다 이런 등식은 없다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과거에 계속 분석했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사고와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죠. 예, 이미 다 확인하셨을 거고. 예, 그리고 반면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인관계 능력이 좀 우수한 편이에요. 특히 남자들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스타일이죠. 삐. 예, 뭐 교활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밀하다. 예, 꼼꼼하다. 섬세하다. 그러니까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주도권을 누가 지겠느냐. 김건희 씨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과거에 녹취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심리 분석의 자료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밥은 생략된 겁니다. 나는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하지.
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밥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마 톨이 밥 주는 것도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줬던 녹취록에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나온 거니까.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뭐 진실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제3자에게 얘기를 한 건 충격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녹취록에서는 멍청해도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나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 이걸 제3자한테 했다는 거는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평소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 저걸. 멧돼지 같은 놈.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멧돼지란 단어는 없잖아요. 빅! 그렇다면 이 얘기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안 할까? 제3자에게 저런 말을 했다면 그렇죠. 당사자한테는 더 하겠죠. 그렇죠.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술 먹으려고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딱 제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눈빛, 예, 제지하는 동작, 예, 눈치 주는 거. 그렇죠. 얌전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일하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려고 하는데 부인이 대단히 싫어하더라. 예. 그런 비하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봤을 때 계속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애 시작부터. 너 장가도 못 가고 여자들이 너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니까 널 데리고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신감도 깎아, 특히 이제 여성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난 끝이다. 버림받으면. 이런 식으로 심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정말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됐다면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넘어서 넘어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을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도 일화 중에 무속에 의지하거나 네. 스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다든가 영험한 네. 가까운 사람들 중에 무속인이 있다든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부인도 무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녹취록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자면 영적 능력이 더 높다. 네. 양쪽 모두 무속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한쪽이 더 높다라는 걸 쌍방이 인정해버리면 네. 그것도 그 관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을 주죠.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심취할 만한 성향이 뭐 없진 않지만 김건희 씨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김건희 씨의 영향을 받아서 무속에 심취하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계속 사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대선 전에 한 유명한 무속인이 나를 직접 두 부부가 찾아왔다. 네. 그 전화 너머로 조국 대통령이 되는 거 물어봐 라고 했던 기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인이 무속인들 만날 때 남편을 데려가서 같이 만난다는 거 아니야. 네.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게 딱 한 번만 있었겠냐. 그렇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나 위험하다. 무의식적으로는. 얘는 뭐 내 똘만이니까 이제 대통령. 어머 위험한 단어 또 나왔다. 대통령은 나지. 자,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녹취록 자료가 있죠.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자기가 취재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자기가 후보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무지무식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게 내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내가 하면 뭐 이런 투.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대권까지 잡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휘두르고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딴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씨한테 버림받는 걸 제가 무서워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관계라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네. 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 근데 김건희 정권이라고 제가 부른 적이 있거든요. 한 두 달 전에. 그런 이유가 소장님처럼 접근한 건 아닌데 대통령실에서 2층과 5층을 네. 같이 써요.
대통령 부인의 공간이 청와대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대통령 부인을 위한 공간이 있는 거는 맞는데 공유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결정을 대통령이 했을까? 그 5층을 부인도 쓰고 2층도 쓰고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니까 네. 번갈아 쓴다. 네. 이런 발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특이한 발상이죠. 대통령 집무실을 누가 공유를 해? 대통령 부인을 우리가 뽑진 않았잖아. 네. 근데 그걸 남편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속실이 없어요. 여전히. 부속실 하나거든요? 1부속실에서 내려오는 건 청와대에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거고 2부속실에서 내려오는 건 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우연히 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당연히 대통령 부인은 밀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부속실, 1부속실 구분이 없잖아요. 대통령 부인의 오다도 대통령의 오다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렇죠. 저는 그게 2부속실이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징후들을 보며 네. 이건 김건희 정권 아닌가? 네.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소극적으로 얘기해도 지금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최대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얘기해도 공동정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봐도. 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다 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김건희 씨의 특징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제가 그 녹취록을 쭉 들으면서 놀란 게 서울의 소리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제일 비판을 많이 하던 곳입니다. 거기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죠. 근데 곧바로 미끼를 던져요. 칭찬을 해줍니다. 아, 당신들이 그거는 되게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줘요. 굉장히 능숙한 이 그 대인관계 기법이죠. 저도 못합니다. 저 조선일보에서 전화 오면 바로 아웃시키지. 그렇게 당신들이 한 거 뭐 잘한 거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신경질조의 얘기를 하다가도 살짝 던진단 말이에요. 그 기자가 좋은 반응을 보이자 말을 끌어가죠. 그리고 땡기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쪽으로. 이거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장시간 통화를 했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성공을 훨씬 더 많이 했겠죠. 서울의 소리는 실패한 케이스여서 드러난 네네. 것이고 성공한 케이스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권을 향해서 올라갈 때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힘이에요. 검사라는 권력을 활용해서 위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진탕 술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놀고 이런 것도 이제 약간 도움이 됐겠죠. 근데 김건희 씨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썼던 기본 무기는 사교술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사교술과 대인관계 기술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 김건희 사교술의 특징은 몇 가지를 짚으면 일단 더 권력과 돈으로 유혹을 한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를 상대할 거 보면 계속 그걸 하죠. 뭐, 난 자리를 주겠다, 뭘 하겠다. 이재명이 되면 너 챙겨줄 것 같냐?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돈과 권력을 활용한다. 두 번째는 심리전도 좀 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그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줘라. 이게 자기네 쪽 캠프를 비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띄워주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유혹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지켜세움입니다. 그 훌륭한 기술이죠. 아, 대단한 기술이에요. 히틀러가 괴벨스 끌어들 때도 이 방식을 썼어요. 히틀러, 이상하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한다.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엔 이제 외모를 활용하는 사교술도 많이 썼겠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효과를 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밀실 사교술이 이제 능하다. 근데 문제는 대권을 잡은 뒤에도 이걸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한 자신감이 있어요. 대국민 사교를 해보겠다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 같은 것도 예. 그게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길 원하는 이런 설계로 자꾸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그걸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술을 고스란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쩌다가 보니 드러난 미담. 이라고 하기엔 사실 너무 많이 찍잖아. 그렇죠.
사진 숫자가 이미 드러나고 싶다 외치고 있잖아. 네. 그리고 보면 필요할 때 꼭 드러나요. 네, 맞아. 준비된 것처럼.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이제 의심스러운데 이 사교술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김건희 씨가 그 사교술을 썼던 대상은 돈과 권력이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과 권력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김건희 씨한테 애정을 못 느끼는 관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진 굉장히 많이 찍었네.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건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려고 했다는 게 그 사진 숫자로 이미 그렇죠. 드러나는 건데. 안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또 그 심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한테나 통합니다, 그게. 자존감 낮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추켜주면 어쩌죠 해주면 정신건강 좋은 사람들은 안 통해요. 김건희 씨한테 칭찬받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먹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모를 활용한 이 사교도 이제 나 이거 통째로 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밀실 사교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국민 사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두 명 밀실에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문제는 본인은 먹힐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먹히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대신 말해주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느니. 그러니까요. 예. 답답하니까 안 통하니까 대신 말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통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초기에 김건희 씨가 그 연출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영화 가서 뭐 팝콘 먹는 장면이라든지. 근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자기는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나는 국민들을 능히 조종할 수 있다. 너희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해요. 김건희 씨한테. 국민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간절히 바라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외면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소장님, 네.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어때요? 이 정도로도 이제 찰랑찰랑 하거든요. 네. 방송 나가고 나서 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이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